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처절하고 잔혹한 드라마, 그것은 바로 전쟁의 기록일 겁니다.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고 문명이 파괴되는 그 끔찍한 현장에서는 오직 절망과 고통만이 가득할 것만 같죠. 그런데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지옥 같은 전장 한복판에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이 현실이 되어 승패를 가르고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던 순간들이 존재했다면 여러분은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은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숨겨진 진실과 전율적인 순간들을 함께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단순히 승패를 넘어선 운명의 장난 같은 반전들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터에서 말하는 기적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정의하자면 전쟁에서의 기적이란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절망의 벼랑 끝에서 찾아온 예상치 못한 전환점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흑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뒤바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들은 때로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우연 속에서, 하지만 언제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함대를 집어삼키는 태풍으로, 때로는 전차의 진격을 멈추게 하는 혹독한 겨울 추위로, 또 어떤 때는 사막을 뒤덮는 신비로운 안개로 말이죠. 이처럼 기적은 때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자연의 힘으로, 때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손길로 전장을 찾아와 승패의 저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사들은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붙잡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순간들을 통해 역사의 숨겨진 면모를 탐험해 볼 겁니다. 자, 이 제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의 뜨거운 전장, 북아프리카의 황량한 사막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곳에서는 영국군과 독일의 롬멜 장군이 이끄는 아프리카 군단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 서부의 엘 알라메인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죠. 이 전투는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서 추축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른바 젤 알라메인 전투입니다. 당시 영국군은 롬멜의 기갑부대에 밀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막의 여우라 불리던 롬멜의 전차 부대는 파죽지세로 연합군을 압박했고 영국군은 패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지휘관들조차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무더운 사막의 열기 속에서 영국군은 숨막히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맑고 건조했던 사막에 갑자기 어디선가 짙은 안개가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거대한 흰 장막이 사막 전체를 뒤덮는 것처럼 순식간에 시야를 가릴 정도로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사막에서 안개가 낀다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었기에 당시 병사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이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이 안개는 롬멜의 독일군 전차 부대 진격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전차병이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진격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니까요. 이 뜻밖의 안개는 영국군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독일군이 혼란에 빠진 사이 영국군은 흩어졌던 병력을 재정비하고 무너졌던 방어선을 다시 구축할 수 있었죠. 이 기적 같은 안개가 없었다면 엘 알라메인 전투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기상 조건의 변화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 전장의 흐름을 뒤바꾼 신비로운 안개는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은 때때로 인간의 전쟁에 개입하여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엘 알라메인의 안개처럼 말이죠. 엘 알라메인의 신비로운 안개가 그랬던 것처럼 자연은 인류의 가장 잔혹한 드라마 속에서 또 한 번 예측 불가능한 각본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사막이 아닌 얼어붙은 대륙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야기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독일군은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소련의 심장부,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독일군의 기세는 그야말로 무서웠습니다. 거침없이 소련의 영토를 가로지르며 마치 번개처럼 빠르게 모스크바 코앞까지 다다랐죠. 당시 모스크바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의 전차부대는 도시의 외곽까지 밀려들어왔고 소련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연이은 패배로 인해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았고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도시 전체를 짓눌렀죠. 독일군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고 곧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적이 전장에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총도, 전차도 아닌 바로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된 추위는 매섭게 몰아쳤고 11월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뚝 떨어지더니 급기야 12월에는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살을 애는 듯한 맹추위가 모스크바 전역을 덮쳤습니다. 거대한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시야를 가렸고 발목이 아니라 허리까지 빠지는 눈이 끝없이 쌓여갔죠. 독일군은 이러한 극한의 겨울 전쟁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전차들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연료는 얼어붙어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고 궤도에 스며든 윤활유는 엿가락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무적이라 불리던 그 거대한 강철 괴물들은 꼼짝없이 얼음 조형물이 되어버린 셈이죠. 기관총의 기름마저 얼어붙어 격발되지 않았으니 무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얇은 군복 차림으로 혹한에 노출된 그들은 순식간에 동상에 걸려 쓰러져 갔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어 괴사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식량과 보급품도 공급되지 않아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죠. 시베리아의 맹추위는 독일군에게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이 혹한은 독일군의 진격을 완전히 멈춰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 방패가 모스크바를 감싸 안은 듯 독일군의 발을 꽁꽁 묶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소련군에게 이 겨울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찾아온 이 혹한은 그들에게 천금 같은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소련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훈련받은 정예 병력들이 두꺼운 방한복과 함께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에 익숙하고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단련된 그들은 독일군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싸웠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는 독일군이 주춤하는 사이 소련군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시베리아의 혹한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스크바를 지켜낸 가장 강력한 수호신이자 독소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변수였던 셈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이 인간의 전쟁에 개입하여 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한 나라를 구원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순간이었죠. 자연은 다시 한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전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은 때때로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곤 합니다. 엘 알라메인의 안개, 모스크바의 혹독한 겨울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전쟁에 개입했던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펼쳐진 운명의 바람이 일으킨 기적 같은 순간이죠. 태평양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 일본은 미군의 막강한 전력에 맞서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가미카제 특공대에 걸었습니다. 조종사들이 폭탄을 실은 비행기와 함께 적함에 자폭 공격을 가하는 그야말로 처절한 전략이었죠. 미군 함대는 이 가미카제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함들이 불길에 휩싸이고 미군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사투를 벌였죠. 그야말로 태평양은 지옥과 다름없는 아비규환의 전장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종사들의 목숨을 건 필사적인 자폭 공격으로 미군의 전진을 막으려 했고, 미군은 끝없이 밀려드는 죽음의 그림자에 전율해야만 했습니다. 함선들은 연이어 파괴되었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가미카제의 그림자는 미군 함대 전체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자연의 힘이 인간의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마치 하늘이 직접 개입한 듯 강력한 태풍이 태평양 한가운데로 몰아닥친 것이죠. 이 태풍은 단순히 계절풍이나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와 쇠를 찢어발길 것 같은 맹렬한 바람이 미군 함대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자연의 분노를 예측하지 못했죠. 폭풍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고 삽시간에 전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전함들은 종잇장처럼 흔들렸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병사들이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지거나 부서지는 함선의 파편에 맞아 쓰러지는 비극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죠. 거대한 파도는 함선 위로 쏟아져 들어왔고 기관실은 침수되었으며 통신은 두절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함선이 침몰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가미카제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능가하는 셀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의 위협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던 미군에게 이 태풍은 또 다른 절망적인 재앙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적뿐만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힘과도 싸워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아비규환 속에서 병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잔인한 태풍은 미군 함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지만 동시에 일본군의 가미카제 공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비행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시야는 제로에 가까웠고 거센 바람과 예측 불가능한 기류는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죠. 이미 발진했던 가미카제 특공대 역시 거친 바람과 파도 속에서 목표물을 찾지 못하거나 그대로 추락하여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풍은 일본군의 공격 계획을 완전히 뒤흔들고 그들의 조직적인 공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치 하늘이 직접 나서서 일본군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과 같았죠.